여러분, 정치란 무엇일까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숭고한 약속일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부를 지키기 위한 견고한 성벽일까요? 2026년 현재, 우리는 공직자 재산 신고라는 방대한 장부를 통해 그 성벽의 높이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대한민국 입법 권력의 배후에 숨겨진 구조적 불평등의 실체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산공개 제도의 본래 목적은 권력의 사유화를 막는 감시 인프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투명성의 역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 투명함 속에서 드러난 것은 오히려 서민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선택받은 엘리트들만의 자산 지형이었죠. 권력을 설계하는 자와 그 수혜자가 일치하는 이 기묘한 구조.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데이제의 첫 번째 균열입니다. 숫자로 볼까요? 2026년 대한민국 일반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부채를 포함해 약 4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제22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얼마일까요? 무려 35억 원입니다. 놀랍게도 이 수치는 대한민국 상위 1% 가구의 진입장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1%라는 사실. 이것이 과연 건강한 민주주의의 모습일까요? 혹자는 말합니다. 몇몇 수천억대 자산가들 때문에 평균이 올라간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데이터는 다르게 말합니다. 의원들의 중앙값 역시 17억 8천만 원에 달하며 전체 의원의 40% 이상이 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입니다. 이건 소수의 일탈이 아니라 집단 전체가 하나의 고액 자산가 계층으로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서민의 삶을 이해하기엔 그들의 경제적 성벽이 너무나 높고 견고합니다. 더 심각한 건 부의 질입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1주택 자산에 묶여 대출이자와 싸울 때 정치 엘리트들의 자산 70%는 부동산, 특히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용 건물과 토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란 땀 흘려 얻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소유만으로 증식되는 지대의 결과물입니다. 노동보다 자본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 구조적 우위가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자명합니다. 부의 상징, 강남 4구는 입법 권력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입니다.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곳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다주택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종부세 완화나 재건축 규제 철폐 같은 민감한 정책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쉽게 합의될까요? 정책을 결정하는 입법자가 동시에 그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강남 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백지 신탁제도 역시 이들에겐 무력합니다. 직무 관련성을 피하기 위해 상임위를 교체하는 이른바 상임위 쇼핑은 일상이 되었고 인사혁신처의 심사 기준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 밀실 속에서 어떤 정보가 오가는지, 어떻게 자산이 단기간에 폭등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감시를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합법적인 자산 증식의 방패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투기장은 디지털로 확장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량은 불과 1년 만에 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24시간 변동하는 고위험 시장에 입법자들이 몰입하는 사이 공적 직무에 대한 집중력은 흐려지고 있습니다. 규제의 공백을 틈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지대를 선점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은 공적 윤리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념의 장벽도 부의 논리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보수 정당이 평균 68억 원으로 압도적이지만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의 의원들조차 평균 28억 원의 자산가들입니다. 입으로는 서민과 노동을 외치지만 실제 삶의 궤적은 상위 10%의 기득권에 완벽히 편입된 강남 좌파의 실체. 강령과 실제가 분리된 이 모순 속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소외감은 깊어만 갑니다. 왜 그들은 모두 부자일까요? 그 비결은 4단계의 특권 구조에 있습니다. 초기 진입 장벽이 높은 폐쇄적 충원, 개발 정보에 가장 먼저 접근하는 정보 독점, 막강한 신용도로 자본을 끌어오는 레버리지,
그리고 이를 세금 장벽 없이 넘겨주는 부의 세습까지. 이 견고한 메커니즘은 정치 권력을 곧 경제적 계급의 대물림 통로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권력과 자산이 서로를 키워주는 자가증식 순환 모델을 목격합니다.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선점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입법으로 자산을 팽창시키며 다시 그 경제적 힘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는 악순환이죠. 국가 정책의 편향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도의 설계자가 그 제도의 가장 큰 경제적 수혜자일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왜곡인 것입니다. 정치는 부유한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 모인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입법자들의 자산 구조가 대중의 평범한 삶과 이토록 극단적으로 괴리되어 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공공정책은 불가능합니다. 특권화된 자본의 성벽을 허물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호흡하는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일. 그것이 2026년 오늘 우리가 정치를 향해 던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